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단원의 제목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다시 문제 풀면서요, 이 단원 속 핵심까지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비석이요, 영조가 세운 비석이래요. 이런 비석을 세우면서 추진한 정책을 쓰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비석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부터 확인할까요?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편 가르지 않고 공정하게 탕평책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비석의 이름이 탕평비예요. 탕평비. 바로 탕평비라고 하는 게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영조가 추진한 탕평책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시켰던 정책을 가리켜요. 워낙에 이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조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붕당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일삼는 바람에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워져 있고요. 백성들의 생활이 나빠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따라서 영조는요, 탕평책을 통해서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요, 왕권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자, 탕평책을 추진한 목적.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단순히 왕의 힘만 강화시켰던 게 아니고요. 강해진 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요. 영조는요.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요 그림과 관련된 모습은요. 조선 후기에 발달한 문화의 모습이래요. 네, 왼쪽이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고요. 오른쪽은 신윤복이 그린 한글 소설이요.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게 이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풍속화에 해당합니다. 아,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 한글 소설과 같은 일반 백성들도 참여한 서민문화라는 게 발달을 했죠. 자, 주어진 조선 후기 발달 문화는 서민문화입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쓰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요. 게다가 소설책 읽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감상해요. 이러한 활동들은요. 먹고 살만할 때에서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먹고 사는 게 빠듯하면요. 어디 소설책을 읽고 어디 그림을 감상할 여유를 즐기겠어요. 조선 후기에는요, 서민들도요, 이런 끼니 걱정을 할 게 줄어들므로써 문화를 즐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끼니 걱정이 줄었을까? 바로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답을 쓸 때 반드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이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일반 백성들도 문화를 즐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됐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이 비석을 척합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비석을 세운 까닭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척합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외사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외세와 싸우자 라는 뜻이죠. 외세와 교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비석이 척합입니다. 즉 척합이를 세운 까닭은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에요. 서양과 교류하지 않는 모습을요. 조금 어렵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답을 쓸 때 쉽게 서양과 교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까지도 익히고 가면 더 좋은 공부잖아요. 그러니만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저 어려운 표현도 익히고 가면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사건 당시 발표된 개혁안입니다.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세금 제도를 고쳐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튼튼히 한다.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이 빚진 쌀을 면제한다. 정말 아름다운 개혁의 내용이 담겨 있네요. 위와 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사건은 갑신정변입니다. 자, 일단 관련된 사건 갑신정변이에요. 이제 김옥균 등의 좀 더 근본적이고 빠른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갑신년의 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그들이 바꾸고 싶었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청에 대한 사대관계 끊어내는 자주국가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켰던 사건 갑신정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요. 3일 천하라고도 불려집니다. 아니 왜 3일 만에 실패한 걸까요? 실패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죠. 선생님이요, 앞에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말했었냐면요. 김옥균과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끊어서 자주국가를 세우고 싶었지만 다른 쪽으로 일본이라는 또 다른 외세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실패한 까닭이에요. 일본이 처음에는 도와줄게 약속했지만 나중에는요, 약속을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주장이 너무 급진적인지라 당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 청군이 개입했고 김옥균을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약속을 어기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군에 의해서 3일 만에 진압 실패한 건데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나 좀 급진적인지라 당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요, 실패의 까닭이야.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서술형평가 모두 풀어봤네요.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